또 부자들은 어떻게 하길래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건지. 부자들은 이득이라는 것이 고객의 신뢰도 곱하기 고객의 수다, 이런 식의 공식대로 명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입니다. 이 세상에 돈 버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거란, 또 부자들은 어떻게 하길래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도 돈을 못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득이 판매가 빼기 원가다, 이런 공식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공식대로 돈을 벌려고, 많이 벌려고 하면 이득을 높이려고 대부분 원가를 낮추게 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치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재료비를 아낀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맛이 없어지고 사람들 맛없는 가게에 절대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뭐 입지든 마케팅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길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이득이라는 것이 고객의 신뢰도 곱하기 고객의 수다, 이런 식의 공식대로 명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고객의 신뢰도라는 거는 제 언어대로 말하면 고객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얼마나 더 탄탄하게 만들어내느냐는 거고, 음식점이라고 쳤을 때는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제가 공식이라는 얘기를 해서 조금 거리감이 드시는 분이 있을 텐데, 실제로 예를 들면 설명해 볼게요. TV에서 보면 서민가프라는 채널에서 창업이나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취재해서 방송해 주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성공한 과정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신다면 제가 말했던 이 공식을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꽃분이의 식탁이라는 분식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나온 적이 있는데, 원래는 남편분이 다른 사업을 이것저것 하다가 5번 정도 실패하고 나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알게 됐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고 돈을 땡겨와서 가게를 차렸죠.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이라는 걸 깨닫고, 그 뒤로 자신만의 가게를 차린 게 꽃분이의 식탁이라는 그런 분식점이었어요. 이 분식점을 차려놓고 가장 먼저 한 게 음식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 분식점은 적당하게 끼니만 때우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였는데, 이 부부는 분식을 팔더라도 손님한테 진짜 제대로 된 요리를 팔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요리 전문가한테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자신만의 특제 육수 이런 것도 하나씩 개발해 나간 거죠. 하루에 사용할 육수는 그 당일에 직접 만들고, 다른 재료들도 전부 다 직접 손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고객들을 감동시킬 음식을 완성해 놓은 거죠. 이제 고객의 수를 늘리는 일을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시식용 김밥을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영업을 했어요. 이때 이분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장 차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추가적인 노력이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기업체 같은 곳에는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쓰면서 어떤 식재료로 정성껏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런 걸 상세하게 적어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한 번만 청취해내면 이미 맛은 보장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가게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건 이 부부가 위기가 닥쳤을 때도 재료비를 낮추지 않고 계속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부가 수제 도시락으로 한참 매출을 높이고 있을 때, 다른 프랜차이즈 분식점의 도시락에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의도치 않게 이분들의 가게에도 큰 타격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분은 가게의 수제 도시락을 들고 스스로 위생 검사해주는 기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아 수제 도시락 포장 박스에 붙여서 판매한 거죠.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서 계속 제대로 장사를 한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부부 말고도 서민가프에 출연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최고의 맛을 선사해 주려고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동안 메뉴 개발에 너무나 죽을 힘을 다 쏟고, 또 고객 유치를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추가적으로 말을 좀 덧붙이자면, 이득 이퀄 판매가 빼기 원가, 이런 공식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원가를 낮추는데, 원가를 낮췄는데 장사가 안 되면 자리 탓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강남 같은 입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더 빨리 망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서민가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공식으로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입지가 정말 1순위가 아닙니다. 전라남도 화수군 그 야사마을이라는
정말 시골이겠죠. 그런 곳에서 빵집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가게의 매출이 연 1억 5천만 원 정도래요. 근데 그 마을 주민 전체 다 합쳐봐야 70명 정도가 끝인 거죠. 이 말은 가게 매출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간다는 겁니다. 빵이 나오면 2시간 안에 사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물론 이 빵집도 빵 하나 연구하는데 1년 동안 연구해서 빵을 완성시키는 그런 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갖고 일해야 되는지 아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득은 고객의 신뢰도 곱하기 고객 수다, 이 공식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멋있게 진척시키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더 큰 매출 올리면서 사람들한테도 더 감사 인사를 많이 받으실 거고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